나이가 들면서 다크서클이 있는 곳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이제 튀어나온 지방 밑은 동그랗게 패인 경계선 같은 것들이 주름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해 보이고 남들 눈에 더 잘 띄는 방향으로 모양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미 눈 밑에 튀어나와 있었던 지방을 아래로 옮겼는데 지방 이식은 왜, 어떤 곳에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성형외과 전문의 한바름 원장입니다. 자,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할 예정이어서 상담을 받아보셨거나 혹시 이미 수술하신 분들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함께 지방 이식을 같이 하는 게 좋다? 혹은 해야만 한다? 혹은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건데요. 오늘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함께하는 이제 지방 이식에 대해서 어떤 효과가 있고 또 주의해야 될 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서 좀 간단히 알아보면, 눈밑은 원래 누구나 살색에 비해서 살짝 검붉고 어두운 색을 띠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크서클이라고 하게 되는데, 누구나 사실 다크서클은 있죠. 눈밑 피부는 굉장히 얇기 때문에 속에 있는 근육이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이런 어두운 것들이 바깥쪽으로 비쳐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크서클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크서클이 있는 곳에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기도 하고, 튀어나온 지방 밑은 동그랗게 패인 경계선 같은 것들이 주름이 생기고, 다크서클이 이런 것들 때문에 더 심해 보이고 남들 눈에 더 잘 띄는 방향으로 모양이 변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런 모습들을 해결하는 게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입니다. 자, 원래는 없었는데 볼록하게 튀어나온 눈밑 지방을 재배치한다. 재배치한다는 뜻은 옮긴다는 거죠. 어디로 옮기게 되냐면 튀어나와 있던 이 지방 밑에 패여 있었던 경계선, 이게 눈물꼬랑이라고 하는 주름이거든요. 깊게 패인 눈물꼬랑 아래쪽에 눈밑 지방을 옮겨주는 거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눈 바로 밑에 튀어나와 있던 지방은 옮겨졌으니까 다시 평평해지거나 살짝 들어가게 되고, 주름 밑에 있는 지방을 채워주니까 패였던 부분이 살짝 올라오면서 메꿔지겠죠. 그러면 숨겨져 있던 애교살도 좀 더 나오고 어려져 보이니까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변화를 예전으로 돌려주는 수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미 눈 밑에 튀어나와 있었던 지방을 아래로 옮겼는데 지방 이식은 왜, 어떤 곳에 필요하느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로 눈 밑에 튀어나온 지방이 얼마 없는 경우를 들 수가 있겠죠. 튀어나온 지방이 많지 않다면 옮길 수 있는 지방 양 자체가 얼마 안 되니까 사실 눈물고랑선의 패인 선을 효과적으로 메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다시 눈밑 지방이 얼마 튀어나오지 않았다면 다크서클이 심해 보이지 않을 텐데 굳이 수술을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질문을 할 수 있겠죠. 눈밑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아도 다크서클은 굉장히 눈에 띄는 상태들이 있거든요. 앞볼이 원래 살이 없어서 좀 밋밋하다거나 혹은 이 볼살 자체가 나이가 들면 쭉 처지기 때문에 밑으로 처져 있는 경우라면 눈밑 지방 자체가 조금만 튀어나와도 굉장히 눈에 띄는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눈 밑에 옮길 지방량은 적당하다고 하더라도 옮겼을 때 이 옮긴 자리가 더 심하게 패여 있었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앞볼살이 없다거나 혹은 오히려 함몰되어 있는 경우를 들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눈 밑에 지방을 옮기더라도 메꿔줄 양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런 경우가 대표적으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지방 이식이 같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눈밑 지방 재배치도 중요하지만 그 지방 밑에 있는 앞볼이나 눈물꼬랑을 개선하는 데 있어서 지방 이식이 큰 도움을 준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방 이식에 대해서 좀 꺼리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좀 인터넷에서 지방 이식에 대한 뭐 부작용의 후기라든지 이제 설왕설래하는 것들을 보고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요. 그 중에는 사실 정말로 주의해야 될 점도 있지만 사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인터넷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로 지방 이식을 같이 하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지만 꼭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이건 대부분의 경우에서 좀 맞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방 이식은 좀 대부분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을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플러스 알파의 효과를 주기 위한 목적이 크거든요. 근데 이제 앞에서 얘기한 뭐 앞볼이 굉장히 평평하다든지, 평평하다 못해 아예 쑥 들어가서 함몰되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 눈물꼬랑이라는 주름 자체가 굉장히 진하게 패여 있는 소수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 재배치가 필요 없이 지방 이식만으로도 해결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얘기는 나중에는 어차피 뭐 하안검 수술을 하게 될 거다. 굳이 먼저 지방 이식할 필요 없다. 뭐 하안검 수술을 위해서 나중에 할 거면 사실 지금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수술이지 우리가 뭐 10년 후에 다시 할 걸 생각하면 사실 성형 수술 중에 할 만한 수술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맞지 않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 번째는 부작용이 왔을 때 뭐 자연스럽게 처지지 않고 울퉁불퉁하게 처진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얼굴에 지방 이식을 이제 풀페이스로 굉장히 많은 양을 주입했을 때 생기기 쉬운 이야기거든요. 사실 이제 울퉁불퉁하게 처진다기보다는 지방 이식을 많이 하고 볼살 자체가 처져버렸을 때는 이 팔자 주변과 입술 주변의 살들이 굉장히 많이 고여버리게 됩니다. 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불독살이 좀 더 심해지는 경우로 나타나게 되는 거거든요.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면서 하는 지방 이식 같은 경우에는 좀 보통 이제 꺼진 부분 위주의 소량만 진행하기 때문에 뭐 처져도 좀 더 자연스럽게 처지는 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로 잘못되었을 때 제거하기가 힘들다. 뭐 사실 지방 이식은 한번 하고 나면 지방 흡입으로 뭐 다시 뺀다든지 분해 주사 같은 걸로 녹이기가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과 지방 이식을 같이 했을 때 이제 지방이 주입되는 부분 자체는 무조건 이제 딱 눈물꼬랑 부분이랑 이 그 밑에 있는 앞볼살로 좀 한정이 되어야 돼요. 혹시라도 주입을 잘못해서 이제 뭐 애교살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런 것들이 향후에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숙련된 성형외과 의사가 한다면 사실 지방을 계획된 곳에 벗어나서 주입하기는 조금 힘든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은 이제 석회화가 잘 된다는 이야기인데, 석회화가 잘 되진 않는데 사실 수개월 정도 다른 살에 비해서 조금 단단한 느낌이 유지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아도 꽤 있는 편이라고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단단하다고 해서 사실 100% 석회화가 진행된 건 아니고요. 지방이 뭉쳤다가 좀 다시 풀리는 회복 기간이 꽤 더디게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석회화나 이제 뭉침 현상 같은 경우에는 한 부분에 많은 양의 지방을 주입했을 때 생기기 쉬운데, 보통 가슴 지방 이식이라든지 혹은 뭐 엉덩이 같은 곳에 지방 이식을 할 때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눈밑 한정으로 석회화가 일어나는 것은 사실 흔하진 않다. 이 정도로 대답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잘못돼서 녹이는 경우가 많다랑 이제 뭐 과생착에 의한 부작용이 많다. 이건 좀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야기로 보이는데, 어쨌든 이제 과생착에 의한 부작용이 생겼으니까 녹이는 경우가 생기겠죠. 제 이전 영상에 이제 지방이 왜 과주입되고 과주입되면 어떤 일들이 생기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지방 이식의 트렌드가 예전처럼 한 번에 많은 양을 넣기보다는 좀 2차 지방 이식까지 좀 잡아놓고 조금씩 자연스럽게 모자란 듯이 채워가는 것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런 빈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정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눈밑 지방 재배치에 있어서 지방 이식은 사실 좋은 효과를 더 줄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인데요. 눈밑이 어떤 상태인지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는 당연히 처해진 상태마다 좀 다르고 진료하는 의사마다 사실 솔루션도 좀 다를 수 있어요. 인터넷에서 공부하고 직접 상담 받아보시면서 본인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거죠. 그게 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은 눈밑 지방 재배치와 함께 지방 이식을 했을 때 여러 가지 주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혹시라도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직접 답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